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난 은퇴 후에도 괜찮을 거야. 나이 들어도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곧 우리 삶에 직접 닥칠 현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6, 70대가 곧 마주하게 될 끔찍한 현실 3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실 겁니다. 아, 남의 일이 아니구나. 지금 당장 준비해야겠다. 끔찍한 현실 첫 번째는 경제적 파탄입니다. 보통 노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울함, 어두움이란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아마 준비되지 않은 노후이기 때문일 겁니다. 은퇴 후 삶을 흔히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건 황금기가 아니라 험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제일 두려운 건 병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돈 없는 현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 한 달 평균 지출은 최소 200만 원 이상 듭니다. 특히 간병비와 의료비가 무섭습니다. 70세 이상에서 골절 한 번만 당해도 평균 6개월 이상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고 그 사이 들어가는 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어떤 한 분은 은퇴 후 모아둔 2억 원이 있으니 든든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 3년간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순식간에 2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엔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70 세대 절반 이상이 연금 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즉, 생활비와 간병비가 동시에 몰려오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한 현실 두 번째는 의료 돌봄 시스템 붕괴입니다. 여러분, 요즘 병원 가시면 느끼시죠? 예전처럼 바로 진료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기표 뽑고 한참을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의료와 돌봄 인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는 더 심각합니다. 예전엔 경로당에서 웃음소리가 넘쳐났는데 지금은 병원 대기실이 마을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건 웃음이 아니라 기침소리, 한숨소리입니다. 간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몇몇 지역에서는 간병인을 구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돌봄의 공백은 곧 생명의 공백이 됩니다. 지금은 젊어서 아직 실감이 덜 나실지 모르지만 70세, 80세가 되면 이 문제가 바로 내 일상이 됩니다. 끔찍한 현실 세 번째는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건 고립입니다. 60세 이후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 하나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냈다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배우자마저 병들거나 세상을 떠나면 남는 건 조용한 집과 텅 빈 거실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노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단절은 치매 발병률을 2배 이상 높이고 사망률까지 끌어올립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니까 목소리조차 변하는 것 같더라. 이게 바로 노년의 고립이 주는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현실은 피할 수 없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도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미리 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준비 1. 건강. 기능적 수명을 늘려라.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준비는 하루하루 쌓이는 겁니다. 첫째,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70세 이상에서 넘어짐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입니다. 엉덩방아 한 번에 골반이 부러지고 그 순간부터 거동이 불편해져 누워 지내다 치매나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근력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5회. 설거지 끝난 뒤 싱크대 잡고 까치발 20회. 텔레비전 보면서 물통 들고 팔 운동. 이건 헬스장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계단 오르는 게 버거웠는데 지금은 2칸씩 올라간다는 변화가 생깁니다. 둘째, 식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노인이 되면 입맛이 떨어지고 밥만 대충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부족은 곧 근육 소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하루 3끼 중 1끼에는 반드시 두부, 달걀, 생선, 콩 같은 단백질을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달걀 하루에 2개는 의사들이 가장 권하는 습관입니다. 셋째, 정기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아직 괜찮아 하다가 병이 커져서 발견하면 치료비는 10배, 고통은 100배가 됩니다. 매년 한 번씩 혈압, 혈당, 콜레스테인을 체크하세요. 이건 자동차 정기점검과 똑같습니다. 미리 잡아내야 오래 굴러가는 법입니다. 준비. 돈을 3개의 주머니로 나눠라. 은퇴 후의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잡아두지 않으면 어느새 바닥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꼭 3개의 주머니로 나누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3년치 생활비입니다. 이건 무조건 안전이 우선입니다. 은행 예금, 적금, CMA 통장처럼 절대 원금을 잃지 않는 곳에 두세요. 3년치 생활비가 따로 확보돼 있으면 갑자기 주식이 떨어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3년에서 10년짜리 중장기 자금입니다. 이건 조금의 수익을 기대해도 되는 돈입니다. 국채, 회사채, 안정적인 배당주 또는 월세 나오는 소형 부동산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은 피해주세요. 세 번째 주머니는 10년 이후 장기자금입니다. 이건 미래 물가를 이기기 위한 자금입니다. ETF, 인덱스 펀드 같은 장기 투자 상품에 두면 됩니다. 절대 단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돈은 70대 후반 혹은 80세 이후를 위해 묻어둔다라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5천만 원이 있다면 1,500만 원은 예금 생활비, 2천만 원은 안정적 배당주 채권, 1,500만 원은 ETF 장기 투자. 이렇게 나누면 매달 현금 흐름도 생기고 불안도 크게 줄어듭니다. 준비 3. 사람. 고립을 막아라. 돈과 건강을 준비해도 사람이 없으면 노후는 텅 빈 집과 같습니다. 노년의 진짜 적은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부르면 나와줄 사람을 최소 3명 이상은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첫째, 동네 모임에 나가세요. 주민센터 프로그램, 평생학습관 강좌, 노인복지관 취미교실 이런 곳에 한 달에 한 번은 참여하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3번만 가면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생기고 5번 가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둘째,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자녀가 바쁘다고 연락을 끊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잘 지내니? 라는 메시지를 먼저 보내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자녀와의 끈을 이어주는 밧줄이 됩니다. 셋째, 베푸는 관계를 만드세요. 이웃집 혼자 사는 분께 김치 한 포기 나눠주는 것,
경로당 어르신에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 가르쳐 주는 것. 작은 나눔이 곧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40% 낮고 평균 수명은 5년 이상 길어집니다. 이건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렇게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일 아침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5번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 가계부를 열고 내 돈 3개의 주머니를 점검해 보세요. 이번 주말 연락을 끊었던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 3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10년 뒤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철학자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것이 곧 늙는 것이지만 늙는 것도 배워야 한다. 준비 없는 노후는 고통이지만 준비된 노후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